헤어진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우라고 욕을 하길래 혼자 키우겠다고 연락을 끊었었는데 며칠 후에 갑자기 미안하다고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지켜보는 중에 남자가 또 욕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떠나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우라고 하는 상황이고 저는 낳으려고 해요. 이 남자 비전은 어때요? 집은 잘 사는데 본인은 입만 살아있는 케이스. 지네 지역에서는 뭐래더라? 좀 방구 좀 끼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전 그 나이 때 친구한테 10만원 20만원 빌려주면 쉽지 않았었는데 얘랑 얘 친구들은 몇천씩 동거래 하더라고요. 이 남자랑 반년간 만나면서 좋았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좋았었어요? 식구금? 속궁합이요? 상대방 남성의 부모님은 사연자분이 아이가 있는 거를 모르고 있죠. 알고 계세요? 일단 그 친구와 저한테 했던 쓰레기 짓을 그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셔서 저한테 미안해 하신 게 크고 둘이 잘 살아보라고만 하셨었어요. 저는 이 남성분의 부모님이 진짜 무서운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남성분의 부모님께서는 사연자분 앞에서는 사연자분의 얘기 들어주고 사연자분의 편을 들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지만 본인 아들을 엄청 갈궜을 거야. 행동을 유도하는 쪽으로 갈궜을 거야. 아이한테 최고의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사연자분의 감정적인 부분을 소모하지 않는 부분에서 최고의 선택을 한 거죠, 지금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유년기 때부터 본인이 편부모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자격지심 느껴요. 자라면서 계속. 왜냐?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은 두 명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계속 남자가 바뀌네. 이게 정서상으로 훨씬 안 좋아요. 그런 거 싫어서라도 남자 안 만날 것 같아요. 만나도 최소한 애기 앞에서 만나면 안 되죠. 안 만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몰린 상태에서 내가 편할 수 있는 틀린 선택만 하는 이 흐름을 언제 끊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임신했을 때 그 친구가 지우라고 했을 때 돈만 보내주겠다 어쩌고 했을 때도 돈 달란만 아니다. 나는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지금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라고 말했었어요.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애 키울 때 걱정은 안 돼요. 봐봐요. 이 일이 있었던 지 얼마나 지났어 지금. 2달 지났잖아. 애를 20년은 키워야 될 거 아니야. 2달 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20년 동안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려고? 아이 때문에 재결합을 해야 하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 남자가 저한테 했던 말이 너랑 살면 분명 내가 애 지우라 하지 않았냐고 말할 것 같아요. 애를 이빨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사연자분이 워낙 지금 힘든 상황이라 그래. 지금 제가 부드럽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이미 마음 뜬 사람인데 잘해준다 해서 책임을 다하고 애기를 사랑해줄까요? 더 노력하기가 무서워요. 아이 가진 게 죄군요. 26살 여성분이시고 상대방은 25살 남자고요. 연애 수 4번이고 가장 길게 한 연애는 이제 6년이라고 하십니다. 이 친구랑은 반년 정도 만났고요. 헤어진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우라고 욕을 하길래 혼자 키우겠다고 연락을 끊었었는데 며칠 후에 갑자기 미안하다고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지켜보는 중에 남자가 또 욕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떠나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우라고 하는 상황이고 저는 낳으려고 해요. 어쨌든 혼자 아이 낳고 키우는 게 겁나지만 여기다 털어놓고 용기를 얻고 싶어서 신청해봐요. 내용을 더 추가를 하자면 그 친구는 7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플러팅을 했었어요. 작년 1월 달에. 저는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고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2달 후쯤인가 우연히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미련절절해 보이길래 제가 그냥 누나 동생으로 지내자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2~3달 지내다가 결국 그 친구가 7년 만난 그 여친이랑 헤어지고 저랑 만나게 되었어요. 6월 말쯤에.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작년 12월 달이에요. 갑자기 친구 욕도 좀 하고 싶었어요. 사귈 때 내내 문제됐던 전전 여자친구가 있어요. 7년 만난 전 여친이 아니라 전전 여친이에요. 저랑 싸우면 그 친구랑 팔로우하고 저랑 사이 좋아지면 다시 언팔하고 반복하다가 이번에 아예 연락 끊기고 나서 또 전전 여친이랑 팔로우 했더라고요. 원래 그 친구가 인스타 비공개인데 저 보라고 전체 공개로 바꾼 뒤에 전전 여친이랑 팔로우를 한 거예요. 제가 신경 쓰였던 이유는 그 친구가 본인 입으로 내가 제일 사랑했던 건 전 여친 7년 만난 애가 아니다. 전전 여친이라고 말을 해서예요. 처음에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만났어요. 잠깐 대타로 갔던 곳이었는데 그 친구도 서빙 저도 서빙. 제가 그때 6년 만났던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헤어진 이유가 스킨십이 없었고 애정 표현이 없음에 지쳐서예요. 근데 25살 친구가 계속 누나 너무 이쁘다. 여자친구가 없었으면 꼬시고 싶다 라고 계속 해줘서 외로운 마음에 혹했던 것도 있고 여친이 있는 거 알고 거리둔 후에 몇 달 후에 우연히 만났다 했잖아요. 그땐 또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다른 지역 사는 친구인데 저 보겠다고 맨날 1시간 거리 차 타고 오고 다음날 출근인데 저랑 놀겠다고 밤새고 6년 만난 전 남친과 다르게 열정적이어서 관심이 갔어요.
오간 갔던 이유는 이게 끝. 외모도 목소리도 피지컬도 제 취향은 아니었어서 제가 볼 땐 5점인데 부리부리 아랍상이라 어른들이 잘생겼다 해주는 상. 제가 볼 땐 못생긴 게 자존감 높아서 좋아 보였어요. 이 남자 비전은 어때요? 집은 잘 사는데 본인은 입만 살아있는 케이스. 오, 집이 잘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사업하시고 지네 지역에서는 뭐래더라, 좀 방구 좀 끼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돈 개념도 또래 25살하고는 다르게 전 그 나이 때 친구한테 10만원 20만원 빌려주면 쉽지 않았었는데 얘랑 얘 친구들은 몇천씩 돈거래 하더라고요. 몇천만원. 근데 이 친구는 서빙 알바를 왜 했었어요? 걔도 대타였어요. 근데 제가 애를 혼자 키우겠다고 했던 이유가, 네, 얘기해주세요. 아무튼 애가 책임감도 없고 입만 살아있는 게 눈에 보여서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요. 함께하는 미래가. 또 사귈 때 저한테 너무 못했어서 좋은 남자가 아니었는데 좋은 남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서도 있어요. 이 남자랑 반년간 만나면서 좋았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좋았었어요? 19금? 속궁합이요? 6년 만난 남자친구랑은 한 달에 한 번 하면 많이 하는 거였거든요. 6년간 동거했었어요. 6년 만났던 남자친구분의 장점은 뭐였어요? 6년 만난 남친의 장점은 제가 위에 말한 헤어진 이유 2가지 플러스 성관계를 거의 안 함, 남자가 거부 빼고 다요. 연애 초반기에도 잠자리가 적었었어요. 초반에도 적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적고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잠자리가 한 번 하면 좋은데 자주 안 하고 매번 하면 거부하고 그랬던 거예요. 할 땐 좋아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할 때는 좋다고 생각하세요. 잠자리를. 전 과정이랑 끝이 이제 높낮이가 있는 거지. 지금 이 25살 남성분은 어떻게 기승전결로 생각했을 때 기승전도 괜찮았어요? 하기 전에도 괜찮았어요? 25살 친구랑 아닌 거 알면서도 만났던 이유가 속궁합이 크긴 해요. 사연자분 어머니께서는 아이를 지우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지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애기 아빠가 있어도 힘들다. 근데 애기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고 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은 의견이세요? 전이랑? 네. 엄마는 계속 지우라고만 하세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6년 만난 남자친구분의 아이라고 해도 지우지 않을 거예요. 사연자분은? 네. 처음에 임신 사실 알고 지우려고 했었는데 지운다고 생각하니까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엄마가 지우는 게 무서워서 평생 안고 갈 짐 생긴 건 괜찮냐고 하시긴 했었는데 짐이라고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25살 그 친구가 믿긴 하지만 애기랑은 별개고, 전 남자친구분의 집안이나 미래 비전 같은 경우는 좀 어땠어요? 6년 만난 전 남자친구의 비전이요? 네, 맞아요. 집안이나 비전이나 이런 건 어땠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외국 가 계셔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었는데 그 친구 자체가 성실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책임감이 있는 친구였어요. 25살 친구가 미워서 전전남친을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전남친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긴 했어요. 플러스 외모가 제 취향이었어요. 이 6개월 만난 전 남자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분과 만날 때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다툼이 있었었어요?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면 저는 상처받음, 제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누나 너무 감정적이다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질투가 좀 심해서 제 인간관계에 터치를 하려 했어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제가 이 부분은 내가 양보 안 하면 얘랑 만나기 힘들겠구나 싶어서 나중에 남사친들 다 차단했었어요. 또 자주 싸웠던 이유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싸움의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이 친구가 나한테 하지 말라던 걸 본인이 하려고 함. 내로남불이라 내 기분 상한 플러스 하지 말라고 말함. 이 친구는 헤어지지 않은 뒤 행동을 함. 며칠 후 미안하다고 빌기. 이 친구가 말을 심하게 함. 내가 상처받아서 뭐라 함. 이 친구가 헤어지자 함. 며칠 후 와서 다시 미안하다고 빔. 이런 패턴. 근데 그 문제가 전부 저 때문이래요. 제가 예민한 거고 제가 감정적인 거고 제가 문제 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랬다고요. 상대방 남성의 부모님은 사연자분이 아이가 있는 거를 모르고 있죠. 알고 계세요? 반응이 어떠세요? 상대방 남성의 부모님이? 일단 그 친구와 저한테 했던 쓰레기 짓을 그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셔서 저한테 미안해 하신 게 크고, 둘이 잘 살아보라고만 하셨었어요. 직접 만나 뵀었어요. 이 친구가 기회를 달라고 찾아왔을 때 제가 다시 기회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일단 같이 살 집부터 구하자, 본인 부모님 뵈러 가자 등등. 그래서 일단 집은 보류하고 걔네 부모님부터 만났었어요. 너무 이르게. 그 친구가 해온다 했었는데 얘가 모은 돈의 대부분을 친구한테 빌려줘서 현찰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갖고 계신 집 주신다 했었어요. 뭐 이제 와서 의미 없는 얘기들이긴 하지만요, 25살 그 친구랑은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기회 달라고 했다가 다시 욕하면서 도망갔는데요. 뭐
사연자분이 독립적인 부분이 없진 않으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의 독립적인 부분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에서 내어주는 걸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이 엄마로서는 부적합한 태도예요. 저요?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존심을 챙길 때가 아닌데, 저랑 살기 싫다고 한 데리고 살면 아이한테 더 안 좋아요? 사연자분 어떻게 가정 환경이 어떻게 되세요? 이혼 가정이에요? 혹시 사정을 좀 들어볼 수 있나? 아버지가 바람나서 저희 가족 버리고 도망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나 싫다는 사람 애로 묶어놓을 바엔 혼자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사연자분 어떻게 저한테 현실적인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때요? 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이야. 둘 다 필요해요. 일단 아기는 혼자 키우기로 결정된 상황이고 25 친구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지금 정말 중요한 순간이니까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남성분이 집이 아무래도 되게 유복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남성분의 부모님이 진짜 무서운 분들이라고 생각해. 돈을 잘 버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저도요. 아마 이 남성분의 부모님께서는 사연자분 앞에서는 사연자분의 얘기 들어주고 사연자분의 편을 들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지만 본인 아들을 엄청 갈궜을 거야. 행동을 유도하는 쪽으로 갈궜을 거야. 어떤 행동이냐? 어떻게든 둘이 같이 안 살게 하는 방향성으로 유도가 되도록 압박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똑똑하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확률이 높아. 어머니는 아들 보호 느낌이 강했고 아버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연자분께서 상대방 남자친구분의 부모님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그분들이 괜찮아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아이 키우는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부분은 나중에 사연자분을 더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아.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제 생각.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연자분은 지금 6년 만난 남자친구분을 헤어진 시점으로부터 제 생각인데 몰라요 어떻게 될지 인생이란 게. 잘못된 판단을 연속적으로 계속했어 지금. 사연자분은 사연자분의 부모님이 본인을 이쁘게 낳아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작년에 마가 꼈나? 지금 이렇게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자존심 부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상대방 남성분의 부모님의 본심을 들으려면은 사연자분께서 진짜 굽히고 이 남자와 잘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을 솔직하게 내비쳐요. 그리고 내숭을 부리면서 조심스럽게 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자주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상대방 남성분의 부모님의 본심을 들여볼 수도 있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회유시키고 관계적으로 해서 사업을 잘 성사시키는 그런 성향의 사업가이신 것 같아. 상대방 남성분의 부모님들이. 다 팔은 안쪽으로 보여 사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대방 남성분의 부모님 입장에서 본인이 25년 키운 아들이 더 소중하지 아들이랑 싸우고 애 임신해서 이렇게 온 연상 여자가 더 소중할까요? 본인의 아들이 더 소중할 거야. 근데 그때 사연자분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는 그 상대방 부모님이 사연자분을 회유하고 사연자분의 기분을 거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거야. 아기를 생각해서 전남친 가족의 비위를 맞추고 들어갔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쵸. 돈 때문에요? 저희 집도 부족하진 않아요. 사연자분이 얘기했잖아. 10만원, 20만원도 이렇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상대방 남자는 몇 천만 원 이렇게 교류하고 집이 유복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돈 하나 보고 다 숙이고 들어가기엔 그 돈이 전남친 돈도 아니고 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니까 사연자분의 이런 성향 저는 한 시간도 대화 안 해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업을 크게 성공시킨 어른분들인데 얼마나 사람을 잘 보겠어.
그 상대방 부모님께서 사연자분 성향 같은 여성분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꼿꼿한 며느리를? 어른인 내가 내 아들 욕을 해줘야 되고 대신 맞춰줘야 되고, 부모님이랑 그 남성분도 이렇게 생각하가 똑같이 우리 집안 나쁘지 않은데, 더 잘 사는데 자존심 굳이 숙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니까. 똑같이 사연자분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이한테 최고의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사연자분의 감정적인 부분을 소모하지 않는 부분에서 최고의 선택을 한 거죠, 지금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유년기 때부터 본인이 편부모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자격지심 느껴요. 자라오면서 계속. 왜냐?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은 두 명이니까. 영양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해,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려면 물질적인 걸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 결혼을 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야, 사연자분은. 굉장히 불리해. 저는 상향호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라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이 남성분 집안에 대한 기대나 부모님에 대한 기대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바란다고 한다면은 그로 인해서 뒤가 엄청 꼬이거나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혹여나. 제 생각이 그래요. 내 인생이 아니야. 사연자분의 인생이야.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더 본 거예요. 배우자로서의 조건을. 그러면 사연자분은 전남친이랑 헤어졌었으면 안 돼. 지금 이 남자 사연자분이 얘기했잖아, 계속. 배우자로서 맞지 않는다고. 6년이나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잠자리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수월한 길이야. 가치관이나 성향을 맞추는 것보다. 거기서부터 판단이 계속 잘못됐다니까,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사연자분이나 사연자분의 지금 6년 된 남친 말고 전 남자친구분이나 감정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야. 상대가 맞춰주는 연애만 하던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지금. 사연자분 아이 키우면서 연애도 하고 남자도 만나고 다 알 거 아니야. 아, 인정해. 6년 이 친구는 엄청 배려심이 높았던 친구. 애 딸인 아줌마가 남자를 어떻게 만나요? 사연자분 예쁘니까 만날 수 있어.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계속 남자가 바뀌네. 이게 정서상으로 훨씬 안 좋아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거 싫어서라도 남자 안 만날 것 같아요. 진짜 남자 만나지 말라고 하는 소리예요. 혼자 키울 거면. 왜냐면 대부분 만나거든. 본인이 예쁘면은 주변에서 가만히 두질 않아. 만나도 최소한 애기 앞에서 만나면 안 되죠. 안 만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몰린 상태에서 내가 편할 수 있는 틀린 선택만 하는 이 흐름을 언제 끊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나 그럴 때가 있어. 그럼 하주님이 생각했을 때 제가 임신 사실을 안 직후에 어떤 선택을 했어야 최선이었을까요? 본인 스스로 객관화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관련된 일이라서 솔직히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사연자분 성향에는 이 남성분과도 같이 살기가 어렵고, 이 남성분의 부모님과도 같이 살기 어려워요. 교류하기도 어렵고, 둘 다 안 맞아, 그냥. 그거 감내할 정도 자존심 굽혀야 된다고 생각 못 하고 있잖아, 지금. 말하면 너무 긴데, 암튼 저도 그 친구 달래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왜 달래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냐고. 뭔가 압박이 있기 때문이라니까. 본인 부모님이 압박을 줬겠지. 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냥 바로. 부모님 압박은 모르겠고, 그 친구가 말하기론 그냥 저랑 살기가 싫어졌대요, 갑자기. 그니까 왜 갑자기 살기 싫어졌겠어. 부모님 겁나 갈고댔거나 쪼아댔거나 압박을 줬겠지. 아, 그 중간에 제가 달래보려고 노력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잘 얘기하다가 상황이 얘기하기엔 너무 길고, 제가 느끼기엔 그 친구가 마음은 식었고 책임은 지기 싫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본인의 아이를 보고 나면은 생각이 좀 바뀌거나 그럴 것 같아요. 직접 눈으로 보면. 그건 드라마인데. 아, 저랑 살기 싫다고 마지막에 얘기한 후로 본인이 직접 지 입으로 애기도 저도 안 보고 살 거라고 했어요. 저도 애기 보여줄 생각 없고요. 일단 제가 입덧이 심해서 일을 한 달째 쉬고 있는데 3월달까지 쉬기로 했는데, 집에서 그동안 다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제 모은 돈 쓰기 싫어서 앓는 소리 좀 내고, 사연자분의 어머님께서 달에 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요? 엄마 수익이란 자산은 잘 모르겠어요. 인테리어 사업 하시는데.
수익이나 자산도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애를 키운다는 거야 지금. 상황도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인지 대략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의 경제력은 왜 빼시나요? 달에 얼마 버는데요? 이 친구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월급은 달에 230밖에 안 되긴 하는데 모아둔 돈이 좀 있긴 해요. 현금만으로 얼마 정도 있어요? 제 꿈은 지금 8천만 원 정도 모아둔 거 있고 집이 일단 작아요. 엄마 돈이긴 한데 명의가 제 거라.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그게 대략? 처음에 들어올 때가 3억이었는데 지금 2.3억이에요. 떨어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상대방 남성분의 집안한테 기대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혹시라도 그런 마음에 솔직히 진짜 1도 없다고 다짐할 수 있어.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기대는 애초에 안 했어요. 제가 처음에 임신했을 때 그 친구가 지우라고 했을 때 돈만 보내주겠다 어쩌고 했을 때도 돈 달란 말 아니다. 나는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지금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라고 말했었어요.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애 키울 때 걱정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정서적인 부분이 본인이 만약에 힘든 상황이 오면 그때 그건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지금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이렇게 방송하고 고민 상담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건 일회성이잖아. 지속적으로 정서적으로 계속 힘들 거 아니야 키우면서. 그땐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이겨내야죠. 지금 호르몬 때문에 들쑥날쑥한 경향이 있어서 왜 최악의 선택을 하려는 거야 지금. 지금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 뭐냐면 애를 지우는 거예요. 차선책은 뭐냐? 자존심 다 굽히고 무릎 꿇으면서 상대방 남자랑 다시 만나는 거예요. 상대방 남자 집안이랑 관계 회복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혼자 키우는 거야. 우리 차선이 그 친구와의 재결합일까요? 최선이 낙태라는 건 이해했어요. 내가 어느 정도 강한 사람인지, 약하다는 게 아니야 사연자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결과를 부딪히지 않은 상태에서 의지만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라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어떻게 해내냐고. 능력이 없는데 상황이 안 되고. 의지력이 물론 중요하긴 한데 진짜 엄청난 요소인데, 듣다 보니까 체한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음 저도요. 남자 쪽에서 얘기를 지우라 하는데 어떻게 그 친구와의 재결합이 최선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건 연애적인 그 전 단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왜 이 남자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회유시킬 수 있을지도 대화를 나눠야 되고.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사연자분 외면했다고 생각해요 전 지금. 남자가 집에다가 저랑 못 살겠다고 말을 했다고 했고, 그 집에서는 어떻게 대화가 마무리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남성분들이라면 좀 아실 거야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자랑 남자랑 입장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달라. 일단 남자 쪽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봐야 돼요. 그럼 이 기대할 수 없는 거를 기대할 수 있도록 본인이 능력껏 바꿔야 돼. 노력해가지고.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사실. 예. 정서적인 지지 계속 못 받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결국 다른 남자 만날 거잖아. 그 남자와의 관계는 쉬울 것 같아? 본인이 애가 있는 만큼 엄청 급이 떨어진 남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본인이 엄청 숙이면서 잘해줘야 된다니까. 그렇게 에너지 분산시키면서 아이도 잘 키울 수 있어요. 앞으로 남자 만나는 거 그냥 엄청 힘들어져. 정서적인 지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고 저는 수긍한 상태인걸요. 봐봐요. 이 일이 있었던 지 얼마나 지났어 지금. 2달 지났잖아. 애를 20년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2달 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20년 동안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탈주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지 않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를 함부로 대하는 남자를 사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사연자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데 본인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자한테 남자가 더 친절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애를 가진 여자한테 남자가 더 친절할까요? 물론 친절하게 하는 남성분들도 있어. 진짜 그릇이 크고 그런 남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남성분과 관계를 가지려면 또 사연자분께서 감정적으로 많이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게 기본 요건이야. 아무리 그릇이 크다라고 할지라도 그 남자가 그런 심리적인 준비도 안 돼 있잖아. 사연자분이 A한테 집중하고 싶지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그럼 이 정서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데? 계속 이 누르면서 계속 평생 살 거야? 버텨야죠. 결정사 생각도 못했다. 그니까 지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혼자 키울 수 있죠. 제가 전 남친을 달랬던 이유는 상대방이 기회를 달라 했었고 애기 친아빠니까 달랬던 건데 애기 친아빠 역할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여기서 대화를 멈추고 제 말을 한번 들어봐요. 제가 더 이상 노력해야 할 이유를 못 느꼈어요. 이 남자가 기회를 달라 했었죠. 근데 왜 친아빠 역할을 포기하겠다고 말을 했겠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야. 이 남자가 이렇게 의지를 보여줬었으면은 사연자분께서 포기했었으면 안 돼. 사연자분이 다이렉트로 이 남성분의 부모님과 만남을 가져가지고 제대로 뭔가를 해야 돼. 대화를 나눠야 돼. 그쪽 부모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전에도 들었었는데 다시 오셨어. 카톡으로 보내신 거야. 그 뒤로 근데 저희가 그분이랑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 이미 안 되니까 그때는. 결혼이 파토 났습니다. 그쪽 부모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얘기 똑같이 들어서 제가. 댓글도 남겨주셨어. 여기 댓글 남겨주셨었어. 여기. 요약하면 내 아들 성격 더러운 거 너도 알지 않냐? 너가 절 맞춰서 살아봐라. 이 말이 뭔 줄 알아요? 너가 절대 못 맞추게끔 내가 뒤에서 그렇게 유도할 것이다. 이것과 똑같아요. 너가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걸? 실제로 그 남자가 사연자분한테 돈을 썼냐고. 집을 해줬냐고요. 안 해줬잖아. 지금 만나고 있어 둘이? 안 만나고 있잖아. 지금 차라리 저렇게 해야 돼. 그냥 얼굴 철판 까고 시댁 들어가서 눌러 앉아요. 그런 본 모습을 볼 수 있다니까. 직접 그 남자의 부모님과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돼. 일단 제가 재결합을 원치 않아요. 아이는 혼자 키울 생각인데 제가 듣고 싶었던 조언의 방향은 혼자 애 키우는 방향성으로 듣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 혼자 애 키우는 방향성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볼까요? 공감은 그냥 전 남친이 나한테 나쁘게 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받고 싶었던 건데 그냥 나도 그렇게 하고 치웠어야 됐나? 갑자기 현타가 오네 이거. 왜 자꾸 재결합 시댁에 눌러앉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때문에 재결합을 해야 하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아요. 아이 때문에 재결합을 해야 되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아이 때문에 재결합을 해야 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아이 때문에 재결합을 해야 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그 남자가 저한테 했던 말이 너랑 살면 분명 내가 애 지우라 하지 않았냐고 말할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듣긴 하신 거야 얘. 물론 그럴 수 있어. 애를 이뻐하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사연자분이 워낙 지금 힘든 상황이라 그래. 지금 제가 부드럽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못했어. 근데 나중에 감정적인 부분이 좀 가라앉고 나면은 그냥 삼자의 시선이라 생각하고 다시 보기를 한번 봐보세요. 라이브 올라가니까. 이 남자 본인 일 내팽개치고 사연자분을 보러 1시간씩 매일 왔다 갔다 거리고 저녁에 다음날 일 출근 안 하고 이 남자 만나잖아요. 이 남자가 지금 부모님의 돈으로 물론 나 뒤에 어떻게 능력이 쌓일지 모르는 거지만 그 이후에는 크게 무너질 수도 있어. 감당하지 못한 빚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기질 때문에. 본인이 혼자서 뭔가 결과를 낸 적이 그 전에 없다고 한다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런 부분들 연애할 때는 괜찮은데 결혼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남자야. 바람기도 다분해. 서비스 쪽으로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데 본인이 한계 치달았을 때 말하는 순간 이 남자는 관계 지향적인 성향이어서 다른 여자한테 정신적 환기해야 돼요. 그냥 재밌는 남자야. 잠자리 잘 가지고 집안 잘 살고 결혼할 준비 책임감도 없어요. 지금 25살인데 뭔 준비 뭔 책임감 결혼할 생각이 어디 있겠어. 아예 없어. 본인 아이가 나와도 내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면 구성애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를 원치 않는 사람이 제가 굽히고 들어간다고 아이를 이뻐하고 사랑해 줄까요? 굽히고 그리고 이 부모님 분이랑 대화를 해봐야지. 혹여나 제일 최악인 거는 나중에 딱 진짜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이 남성분 부모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이 남성분한테 모든 걸 맡기고 중간에서 남성분한테 아 이거 좀 잘 전달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돼. 그 정도 각오가 있어야 돼. 이 남자는 본인 부모님을 이길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중간에서 이렇게 흔들려 봤자. 아 사랑이 없어도 허수아비처럼 아버지로서 존재만 해도 얘한테 괜찮을까요?
그 정도로 글러먹은 남자 같아요. 둘이서 사연자분이 노력해서 잘 풀면 당연히 애정 줄 수 있지. 그게 솔직히 안 된다 그러면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현명한 선택하셔야 돼 진짜 지금. 본인의 능력이나 상황을 생각해야 돼 객관적으로 진짜. 제3자 입장에서는 뻔히 보여. 왜 사연자분의 가장 가까운 소중한 어머니가 왜 계속 얘 지우라고 말리겠어. 사연자분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사연자분의 어머니예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미 달래고 숙이고 들어가고 시도를 해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친구와 저한테 했던 쓰레기 짓을 그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셔서 저한테 미안해 하신 게 크고, 감정적으로 토해내면 안 되고, 이미 한번 싸질러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돌려야 되냐. 근데 진짜 잘해야 돼. 제가 겪어본 가정에서는 허수아비 같은 아버지가 더 상처였는걸요. 아, 당연히 그렇게 느낄 법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 남자를 허수아비처럼 만들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양보를 하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삶은 조금 접어두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이미 마음 뜬 사람인데 잘해준다 해서 책임을 다하고 애기를 사랑해 줄까요? 더 노력하기가 무서워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어. 그니까 이게 진짜 너무 힘든 일이니까 4년 전 앞으로 남자 만날 때도 많은 게 바뀌어 있을 거야 진짜. 전이랑 많이 다를 거야. 앞으로는 다른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거야. 감옥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 죄수들 중에서 실제 연구 결과인데, 긍정적인 죄수들이 가장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대. 긍정적인 희망을 갖는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진짜로 놓아버린대 모든 거를. 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사연자분한테 필요한 거는 단기적인 긍정적인 회복이 아니라 끈기가 필요해. 부정이 꼭 나쁜 건 아니야. 장기적으로 힘을 이어갈 수 있는 끈기를 주기도 해요. 이 현실적인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지금. 아, 그 말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뭔 일이 있으면 취약부터 생각하는 버릇이 있긴 해요. 혼자 아이 낳고 키우는 게 겁나지만 여기다 털어놓고 용기를 얻고 싶어서 신청한 건데, 제그랍 얘기를 들으니 복잡해졌어요. 사연자분은 좀 복잡해져야 돼. 저희 집은 엄마가 안 행복해 보여서 저도 행복하질 않았어요. 제발 아빠랑 이혼해라 해도 너희 때문에 이혼 안 하는 거다 이 말씀만 하시고, 저 20살 넘어서 이혼하긴 했어요. 대단하신데 진짜. 어머, 사연자분 어머니 진짜 강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버티셨냐? 근데 전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그럼 사연자분은 이제 아이한테 그 소리 안 하면서 버티면 되는 거지. 그 부분이 싫었으니까. 좋은 부분만 배우면 되잖아. 왜 나 때문이야? 그냥 이혼하라니까. 아버지가 돈을 집에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니까 와, 대단하신데 진짜. 경제적으로 아빠한테 기댄 상황이 아닌데 왜 엄마가 불행해야지 싶더라고요. 그쵸, 만약 재결합하고 산다면 저는 애한테 그 소리 절대 안 해야죠. 그럼 역설적이게 더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아이 가진 게 죄군요. 아이 가진 건 축복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사연자분과 여기까지 대화할게요 이제. 길게 대화 나눴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올리죠 당연히. 편집도 될 겁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받고 짧게 질문 답변하는 것만 할게요. 퀄리티가 안 나올 것 같아. 혹시 마지막 카톡 죄송합니다. 보내주신 3분이 보내주셨는데 내일 와주시던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체리님 10,000원을? 와, 체리님 왜 10,000원 이렇게. 체리님 감사합니다. 와, 고마워요. 모든 걸 털고 갈게요. 2,000 시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